오늘 영상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과 역대 비트코인 사이클의 기간적 형태를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거대 자금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와 어떤 차트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 방법에 디테일한 고급 꿀팁과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영상에 있으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비트의 역대급 비트코인 정보와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고비트 텔레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금 트럼프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내슈빌 비트코인 행사에서 트럼프는 첫 번째 전략적 국가 암호화폐 비추기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선이 된다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하는 비트코인의 100%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 정부는 모든 비트코이너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규칙을 오랫동안 위반해왔다며 트럼프 자신이 당선되면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하락에서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으로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이제 그런 일은 우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두 번째 공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갠슬러를 자르겠다는 공약입니다. 게리 갠슬러는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는 코인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러나 미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EC 위원장은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시행 정부의 선호도에 따라 사임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가 임명한 제이 클레이튼이 조 바이든의 취임식 전에 사임했습니다. 또 그 전에 오바마의 지명자였던 메리 조 화이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행이 유지된다면은 게리 갠슬러는 12월이나 1월에 사임을 하고 임시위원장이 그 자리를 잠깐 대신한 다음에 정식 새 SEC 위원장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공약대로 대통령한해 암호화폐 위원회를 조직하여 미 대통령 산하에 강력한 암호화폐 위원회가 신설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갠슬러는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들은 암호화폐 산업들이 관할권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 형태였고 실제로 규정 준수의 억압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지정한 코인은 파일코인, 알고랜드, 폴리곤, 니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지금 반등하고 있는 코인들이죠. 또한 트럼프는 공약에서 규칙은 해당 산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해당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동안 억눌렸던 여러 코인 산업에 활기를 펼쳐질게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약은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할 것이라는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6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채굴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며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굴지의 채굴 업체인 라이오 플랫폼, 마라톤 디지털, 테라우프, 클린스팍, 코어 사이언티픽사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상당히 실질적인 업무 내용의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 공급과 그에 따른 세금 정책이죠. 트럼프는 7월 내슈빌 비트코인 행사에서 암호화폐가 미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의된다면 그건 미국에서 채굴되고 미국이 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대통령님 전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채굴자들이 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기에 이는 마지막 비트코인 채굴의 우위를 중국, 러시아나 급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포부입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들어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고 기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관일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이클의 분기점이 미국 대선이었고 이렇게 자신을 비트코이너라고 칭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지난 사이클과 같은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상승 사이클을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 대선 이후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죠. 그리고 상승하는 이 상승 사이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차트 확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이때만 반감기 전에 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미 대선이 끝나고 1차 반감기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5주 동안 상승을 하고 6개월 이상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7주 동안 다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상승하는 그런 결과죠. 2016년도 두 번째 반감기 그리고 미 대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7주 동안 양봉을 만들고 계속 상승한 다음에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나서 최종 약 7개월 동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차 반감기가 끝나고 2020년 미 대선 이후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 기간은 4주간 상승이 이어진 이후 조정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을 때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미 대선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종 조정 전까지 이어진 상승 기간이 5주, 7주, 4주로 평균 5주 동안의 상승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과 같이 지금 전고점을 넘기고 미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5주, 다음 달 초반까지 상승이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사이클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미국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비트코인 ETF 이후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현물과 선물로 하고 계십니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롱숏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장점. 그리고 하방 베팅을 하면서 현물 포지션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죠. 지금 그 결과 비트코인 시장은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 옵션을 이제 기관들이 할 수 있게 9월과 10월 SEC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거대 자금의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소에 직접 거래하는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되는 비트코인 ETF로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ETF 옵션으로 리스크 해칭,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당량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기관 같은 경우는 풋 옵션은 가격 급락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은 투자자에게 ETF에 미리 투자할 필요 없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런 장점들로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ETF 옵션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의 한 섹터가 생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 선물 시장은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관들의 더욱 다양한 형태의 투자로 그 유동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기관 자금의 여러 투자 시장에서의 최근 가장 핫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파생 상품들의 수급이 몰리면 그 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차트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의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은 23년도까지 높게 유지되던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거래량이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CME 차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E 거래소는 전 세계의 선물 시장의 가장 큰 거래소로서 이전에도 오일, 곡물, 금리, 광물, 금 등 모든 옵션을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되면서 기관들의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근의 비트코인 차트는 무엇보다도 CME 차트에서 먼저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 비트코인, 즉 전체 크기의 비트코인 계약의 50분의 1을 나타내는 선물 계약 유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마이크로 CME 선물 계약이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는 추세입니다. 기존 비트코인 CME 계약은 그 단위가 컸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더 작은 계약이니까 활기를 띠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BTC CME 계약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만료가 되며 거래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금요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 초부터 이 CME 차트를 분석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런 정보들을 올립니다. 주말에 CME장 오픈 시간과 관련된 차트의 흐름, 그리고 어제의 하락 전에 나타난 고점에서의 거래량 시그널 등을 비트코인장이 24시간 오픈이지만 이런 주요 정보들로 시간과 날짜를 예상하는 분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전에 썼던 분석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어제 하락 전에 나타나는 이런 높은 거래량 분석, 거래량 분석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거래량 분석법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거래량 분석법 전자책이라고 신청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가격을 심층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이 와이코프 가격주기 이론을 따릅니다. 일정 기간 가격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가격의 박스는 그 추세를 분출합니다. 상방 또는 하방으로, 그리고 다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인 거죠. 이 각각의 박스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승 추세를 분출하는 박스는 축적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 하락 추세를 분출하는 박스는 분배 구조입니다. 자, 모든 차트는 큰 타임 프레임에서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이어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HTF인 일봉 차트는 이 구조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박스 구조가 끝나고 추세를 분출하는 이 추세 분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번 상승 추세 사이클이 이전과 같은 사이클이면은 적어도 5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러나 어떻게 차트가 계속 올라만 가겠습니까? 분명 올라가는 중간에 조정을 주면서 하락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주봉의 양봉 캔들, 일봉의 양봉 캔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디테일한 구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에서 차트에서 지지저항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건 바로 똑같이 와이코프 구조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큰 구조 속에 작은 구조가 계속 이어져가는 형태인 겁니다. 마치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계속 이어져 있는 이런 러시아 인형처럼요. 그러기에 이 구조의 디테일을 아시면은 구조 추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합니다. 그 하락과 상승의 마지막 부분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요.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셀링 클라이막스, 상승의 클라이막스는 바잉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이 클라이막스 부분이 형성된 이후에 일정 기간 박스권이 형성되기에 이 클라이막스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또한 단타나 일정 스윙 포지션은 여기서 포지션을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가격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클라이막스 이후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하락하던 차트는 상승으로, 상승을 하던 차트는 하락으로, 그리고 이 반등의 포인트를 오토매틱리 AR이라고 합니다. 고점이나 저점을 찍고 처음 강한 반등을 한 포인트죠. 그런 다음 앞에서 언급한 클라이막스와 이 AR로 기준선을 그어서 박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막스와 그 다음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 AR로 기준선을 잡고 선을 쫙 그어서 아래 위 박스 설정. 이해되시죠? 이후 차트는 이 박스 상단, 하단, 즉 클라이막스와 AR 기준선 안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의 하단과 상단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한 차례씩 한 이후에 추세를 마지막으로 분출합니다. 이렇게 하단을 벗어나면 스프링, 상단을 벗어난 뒤 하락을 하면 UA, 업트러스트 액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와이코프 디테일 라벨링까지 배웠으니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실전에 적용시켜봅니다. 15분봉 차트입니다. 수요일 트럼프의 강력한 당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의 절정, 바잉 클라이막스, 줄여서 BC죠? 자, 그 다음 다시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오토매틱 랠리, 줄여서 AR이죠. 이 BC와 AR로 박스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박스 상하단 가격은 바이비트 선물 차트 기준 73514, 75839입니다. 이후 상단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단 박스를 깨고 반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 지난 차트에 설명 붙이는 게 뭐가 어렵냐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 텔레방에서 제가 어떻게 추적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정하고 5분봉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프링 반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이후 V와 볼린저 밴드, 거래량, 런던 킬존, 피보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분봉 차트를 보면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추적 방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로 들어오십시오. 분석의 끝판왕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 주요 추세선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렸었죠. 자, 그 다음 추세선을 돌파하고 박스 상단을 넘는 고점에서 UA가 출현. 여기서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에 이런 고점에서의 높은 거래량은 단기 하락 거래량이라는 분석 내용을 올렸습니다. 거래량 분석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음 상황을 알려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 부분 신고점이기에 이전 차트에서 저항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피보나치요? 1.618인데 그걸 넘으면 2.0까지 가나요? RSI요. 추세선 분출에서 RSI는 무시됩니다. 상승 추세 분출은 계속 과매수가 뜨고 하락 추세 분출은 지하실까지 과매도입니다. 하모닉이요? 딥크랩 PRG 넘으면 이 신고점을 뭘로 확인할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점 텔레그램에 올린 사람 있으면은 저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좀 가서 배우게. 그리고 거기서 이 박스는 분배 박스가 아닌 축척 박스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승장의 추세 분출은 박스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죠. POC 라인 위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 어제 미장이 개장하면서 상승이 시작되고 박스의 상단을 다시 넘어 추세를 분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의 상단을 넘고 추세 분출을 점프 어크로스 더 크릭이라고 합니다. 이 크릭은 개울이라는 뜻인데요.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서 하나의 박스 구조가 끝나면서 그 구조가 추세를 분출한 이후 다시 작은 박스가 생성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의 박스가 끝나 상승 추세 분출로 확인이 됐었고 다시 이런 작은 박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박스는 다시 한번 재축척 박스가 되어 상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분석은 상승입니다. 그것도 추세 분출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에요. 단기 분석으로는 앞에서 CME장 마감은 금요일이기에 오늘 밤 이 작은 박스의 상승이 예상이 되기는 하나 이런 채널 상단 라인과도 겹치는 자리이기에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나서 피보나치 0.618까지 떨어집니다. 이딴 분석하는 게 아닌 CME장 마감의 금요일 밤 와이코프 가격 주기 사이클의 형태, 거기에 전체 차트의 상승 추세 속 박스 속의 축척 구조, 그리고 거래량과 볼린저 밴드 1분봉으로 추적하면서 잡는 디테일, 이런 내용들 배우시면 이제 계속 신고점을 달성한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내용들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차분히 저와 같이 시장 분석하시면서 실력과 수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